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80승에 선착하면서 정규리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선수들의 기록 행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상향 지원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성사진 음란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합성물을 만든 남학생을 수사해 검찰로 보내는 등 광주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고립가정을 집 밖으로 끌어내보겠다며 무료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4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우승을 위한 고삐를 바짝 당겼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개인 타이틀 경쟁과 기록 행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승부처에서 빛을 발한 타선의 강한 응집력이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 우승을 한 발 더 앞당겼습니다. 기아는 휴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1대2로 뒤지던 8회 소크라테스의 동점타와 김도영의 역전타, 그리고 김선빈의 쐐기를 막는 2루타로 5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주말 3연전을 쓸어담으면서 80승 고지에 선착한 기아는 이로써 2위 삼성과의 격차를 7게임으로 더 늘리면서 우승 매직 넘버 6로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저희 얼마 남지 않은 거 꼭 이 야구장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개인 타이틀과 기록 행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으로 역대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김도영 선수는 휴일 2타점을 올리며 타이거즈 선수로는 처음, 역대 기록으로는 박재홍과 테임즈에 이어서 30홈런에 30도루, 100타점에 100득점 이상이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30 한 것보다도 일단은 100타점 했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 좋습니다. 양현종 선수도 휴일 10개의 탈삼진을 곁들이며 7이닝 2실점 역투를 펼쳐 10시즌 연속 170이닝에 바짝 다가섰고, 마무리 정혜영 선수는 30세이브를 달성하면서 오승환을 제치고 구원왕 타이틀을 사실상 예약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중 사흘을 쉰 뒤 오는 12일 롯데, 주말에는 키움과 2연전을 치르는데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계절이 다시 한여름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담양과 곡성, 구례, 영암과 해남, 완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도 더웠지만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정말 뜨겁겠습니다. 더위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위를 잠시 식혀줄 소나기 소식은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주요 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된 데다 자율전공 학부의 모집 정원도 크게 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향 지원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모집 단위의 변동폭이 전례 없이 크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입시의 시작과 함께 긴장감이 감도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진학 상담에서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좋은 결과입니다. 정점이나 상향이나 반만 나눠서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올해는 이 같은 상향 지원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입시학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수험생들이 수시원서 6장 가운데 석 장 이상을 상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향 지원 추세의 원인으로는 의대와 자율전공학부의 정원 확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의대가 올해 수시에서만 지난해 전체 모집 인원보다 많은 숫자를 뽑는 데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자율전공학부의 정원이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위권 학생들의 연세 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보여 빈자리를 노리는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지역 학생들의 성향 역시 상향 지원 추세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전례 없는 모집 단위의 확대로 일선 학교에서는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게 지금 그렇게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눈높이는 또 굉장히 높아 있다 보니까 그걸 또 낮춰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과에 대한 전례 없는 모집 단위의 변화로 많은 변수가 예측되는 2025학년도 수시 입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요 대학들은 오는 수요일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대학들의 원서 접수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유족 등이 해당 사업 발주처인 전남교육청을 찾아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삼성 에어컨 설치기사 청년 노동자 폭염 사망사고 대책회의는 어제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발주처인 교육청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를 평가하고 안전보건교육지도를 진행해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도 노동자의 죽음에 사과하고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또래 여학생 20여 명의 얼굴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남학생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중학교를 나온 피해자들의 SNS 등에 게시된 사진을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합성한 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이를 SNS 등에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접수된 허위 영상물 사건 8건 가운데 4건을 수사해 송치하고 나머지 4건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주 인구가 떠나면서 원도심은 빈집과 더불어 상가들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상황은 도심의 활력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원도심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현주소를 허연주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직장을 떠난 뒤 요리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박성민 씨. 목포 원도심을 새로운 출발지로 삼았습니다. 그 주변에서도 아니 왜 그쪽에서 꼭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역장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알게 되고 고민을 같이 했잖아요. 최근 4년 사이 전남의 자영업자는 10%가량 늘었습니다. 박 씨처럼 은퇴자 등 고령층의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재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좀 많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개업하는 업소의 증가세보다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평균 소득은 크게 줄어든 반면 부채 규모가 꾸준히 늘면서 견디지 못한 자영업의 폐업률이 115%에 이르고 있습니다. 50년간 주민 곁을 지켜왔던 이 사진관도 머지않아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다 경쟁마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때는 하루에 사진을 10,000장 정도 뺐어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딱 정리를 해보니까 야 눈물도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내가 늙었구나. 목포 원도심의 공실률은 장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MBC가 전수조사한 결과 업종의 예외 없이 목원동 전체에만 3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의 역의 유출과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청년 고용 부진의 장기화 등 악조건이 겹쳐 미래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느슨한 처방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의료, 교통,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의 개선, 생활인구 유입과 전자상거래 확대 지원, 창업 교육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복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노선 우회안이었던 성산역 우회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산역 우회 노선에 람사르 습지가 포함돼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지하화가 필요한 건데요. 시는 기존 도심 통과 노선을 지하화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성정에서 보성을 거쳐 순천으로 연결되는 121.5km 구간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이 사업의 제5공무인 벌교역에서 순천 간 19km 구간은 당초 기존 노선에 따라 순천 도심을 관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소음, 분진 등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전남도와 순천시는 국토부에 우회 노선 변경을 건의했고 지난해 대통령의 지원 의지가 더해지면서 현재 우회 노선 마련을 위한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부도 최근 내년 사업 예산으로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도는 150억 원을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던 성산역 우회 노선 안에 람사르 습지가 포함된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성산역 우회 노선에 대한 지하화가 필요한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만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순천시는 현재 기존 도심 관통 노선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기존 노선도 지하화했을 때는 소음이나 진동에서 해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의 문제도 지하화했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당면 과제는 또 있습니다. 경전선 광주 성정에서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여파로 사업비가 최대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타 재조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해 공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덩키 발주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30년 정상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덩키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30년에는 개통이 가능하도록 공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광주에서 부산 간 전철화 사업의 마지막 사업 구간이 될 경전선 순천 도심 관통 구간. 최종 노선은 내년 상반기쯤 확정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장성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사업의 총 사업비를 76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470억 원 규모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지만 심뇌혈관 질환을 연구 개발하는 국가의료기관의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 총 사업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9년 장성군 남면 삼태리 일원에 들어설 국립심뇌혈관 연구소는 전국 심뇌혈관 센터의 컨트롤 타워로 공익 목적의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종합복지시설이 광주 서구 덕흥동 영산강 대상공원 일대에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거쳐 놀이터와 실외 훈련장을 갖춘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내년부터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잔디광장과 휴식공간도 조성되고 동물 보호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교육센터도 함께 건립됩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3곳을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시민 누구나 무료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카페가 복지관 등 6곳에 들어섰습니다. 고립 가구를 집 밖으로 끌어내보자는 취지인데요. 시범 사업에서 성과가 있었고 2달여간 운영해보니 호응이 좋아 종교계도 돕기로 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호 기자입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공간 한켠을 가득 채웁니다. 선반에서 라면을 꺼내 냄비에 담고 기계 위에 올리기만 하면 끝. 별다를 것 없는 편의점이나 라면 카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결제하는 점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기부받은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복지관 안에 마련된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이웃들 말하자면 여럿이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서로 말하다 보면 웃을 일도 있어서 좋고. 도통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립된 위기 가구를 사회 밖으로 끌어내보자는 취지로 모두 6개 사회복지관에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7월 평화동의 한 복지관에서 아이디어를 내 운영해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1년 남짓 운영해보니 누적 1,700여 명이 찾았고 이 중 42가구는 실제 사회복지 상담으로 이어져 지원 가구로 발굴되기도 한 겁니다. 정식 운영 2달여 라면과 김치 등 기부는 물론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년들도 있고요. 중장년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 계층도 계시고 집 밖으로 일단 나오셨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 4대 종단도 취지에 공감해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거나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펼치는 등 사업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 낙인감 없이 편안하게 나와서 함께 라면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어울려 사는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것이 참 취지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는 공간에 라면 기계 정도만 놓으면 되다 보니 6개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든 예산은 4천만 원. 이른바 가성비 좋은 사회복지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연우입니다. 울산시가 유치한 국제정원박람회의 주무대 가운데 하나는 삼산 여천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당초 울산시는 이곳에 파크골프장을 추진해 왔는데요. 각각 박람회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는 부서들이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의 주 무대 가운데 하나로 예정된 삼산 여천 매립장입니다. 축구장 50개 규모인 35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1994년 매립이 종료된 이후 30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이곳 삼산 여천 매립장에는 지난 1981년부터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 390만 톤이 묻혀 있는데요. 지금은 자풀만 무성하게 자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쓰레기가 묻힌 채 버려져 있던 이곳은 세계적인 정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며 이곳을 태화강 국가정원과 함께 주 무대로 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도심 속 정원으로 만드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Was that this is a city that is an industrial city, a city with a past involved that could have created pollution, but now you are a city that is wanting to go green. 문제는 울산시가 이곳에 36홀 규모의 세계적인 파크 골프장 조성을 추진해왔다는 점입니다. 파크 골프장과 도심 속 정원이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정작 담당 부서들은 전혀 손발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정원박람회 한다는 거는 저 뉴스로만 봐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도 궁금해서 하고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정원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부서 간 협조나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박람회를 유치해서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실무진끼리는 얘기는 계속해요. 다 자기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건 오는 2028년. 울산에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국제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기에 4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모델 연구소 기업이 출범한 지 내년이면 20주년입니다. 연구소 기업은 해마다 200개 이상 기업이 설립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연구개발 특구를 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최기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창업한 항공우주연구원 1호 연구소 기업입니다. 수직 이착륙 기술인 틸트로터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 등의 배송용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도로공사와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품 시범 공급도 따냈습니다.
거의 14년에 걸쳐서 개발한 기술이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돼 있죠. 그러한 노하우까지 합해서 저희가 출자를 받아서 2005년 첫 연구소 기업이 탄생한 이래 8월 기준으로 기업 수는 1,900개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6,800억 원, 고용 인원은 5,5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창업 초기 생존율도 높습니다. 우수한 공공 연구 기술을 사업화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연구개발 특구가 체계적인 연구소 기업의 서포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소 기업은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생태계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는 국내 최대의 방사선 연구 전문기관으로 연구소 기업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새로운 동력을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소 기업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자연계의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 추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읍의 바이오 기업은 출범 3년 만에 2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실제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재구매율이 거의 200% 300%씩 계속 급성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창업가들이 원하는 맞춤형 기술 제공을 통해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도 빠른 성장세의 비결입니다. 지금 라돈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원자력 연구원하고 이제 문의하게 됐고 에로 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서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출범 20년을 앞둔 연구소 기업 모델이 기술과 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의 천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광주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회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CLE에 출전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잔디 복구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광주FC는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이번 대회 첫 경기를 치릅니다. 계절이 다시 한여름으로 되돌아가는 듯합니다. 오늘 폭염이 기승을 부르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남 담양과 곡성, 구례, 영암과 해남 완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도 정말 더웠지만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 무려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도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더위를 잠시 식혀줄 소나기 소식마저도 오늘은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내내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무안의 낮 기온 35도 안팎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35도, 구례는 무려 36도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